안녕하세요. 창사바람입니다. 오늘은 분당 아이파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분당의 정자동에 있는 여러 주상복합 중에 하나이고요. 화면에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컨텐츠가 떠 있는데 쭉 같이 보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이 어디 있냐면요. 검색창에다가 토탈 윈도우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키인을 하면 저희 공식 사이트에 가면 여기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호에 관련한 좋은 정보들을 열심히 여기다가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분석란의 메뉴에 가서 분당 아이파크라고 이렇게 키인을 하면 총 3개의 컨텐츠가 확인이 되죠. 맨 위에 있는 컨텐츠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실 분당 아이파크가 창호공사하는 난이도로 치면 가장 어려운 수준에 이제 속하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데 워낙에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문제를 푸는 부분이 창호 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풀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관리소가 정한 지침이나 이런 운영 방식들은 시간에 따라서 또 많이 변합니다. 어떤 아파트는 공사 편의를 위해서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분당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창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예전에 창문 공사를 좀 너무 잘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세대 안에서 보이는 창문 모양도 중요하지만 이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외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건물 외관을 망가뜨리는 창호 공사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가면 잘못됐던 그 세대 사진으로 적혀 있는 그런 안내문을 주면서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런 안 좋은 사례들 때문에 보수적으로 관리가 되고 입주자분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창호 공사의 방식들이 제한이 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교체 같은 창문을 완전히 뜯어내고 교체하고 커튼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힘들지만 관리소 지침 때문에도 어차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라도 고정창들 있잖아요. 열리지 않는 픽스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고 기밀이 많이 망가져 있는 바람이 많이 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작동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작동하는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마저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동하는 부위만 하더라도 그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물 외관에 꼭 맞아야 된다 이런 근거인 거고 지금 24년 6월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내후년 또 아니면 몇 년 후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금지가 돼 있다. 그래서 이 표에서 그 첫 항목이 그겁니다. 가능한 공사 방식. 그래서 덧창 방식은 가능하다. 덧창이라고 하는 거는 실내 방향 쪽으로 한 겹을 더 창문을 대준 그 다음에 기존 창에 유리를 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 외관하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건물 외관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기존 창 벤트 부위만 교체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것도 금지가 돼 있는데 전체 창문을 뜯어내고 교체하는 거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관리소에서 하라고 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커튼월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창호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입주민 동의도 굉장히 힘들어요. 입주민 동의라고 하는 게 우리 집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웃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절차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전문 업체한테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 전문 대행 업체가 분당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받아야 되는 조건도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소음 발생이 적다고 사전에 잘 설명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열애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단 하루 소음이 적은 창호 공사를 하더라도 무조건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게 또 비용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보양 뭐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보양지부터 갖고 와서 엘리베이터 보양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걷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 진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톤으로 가면 되는데 지하로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지하의 주차장 진입로가 너무나 낮아서 진입이 불가합니다. 양중은 뭐 철거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는 반입이 어렵죠. 뭐 사다리차나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입주민들께서 이사를 하시거나 뭐 가구나 가전을 들여오시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화물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사양은 작지는 않은데 대형 사이즈들의 그 유리나 창작 사이즈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드물긴 한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아파트처럼 건물 밖에서 사다리차 양중을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화물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한 지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허용 시간은 8시 30분에 진입은 가능하고 9시부터 5시 사이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1시간 정도는 소음을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잔여 공사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 저희 사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가능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우선순위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런 류의 아파트에서는 창문 전체를 뜯어낼 수 없고 내부에서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아파트에서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사양은 당연히 덧창입니다. 이게 여러모로 가장 좋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문의 성능이 지금 봐서는 많이 뛰어난 성능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기존에 있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에 굉장한 단열 성능을 가진 창문이 한 겹이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체감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아이파크에서 창호 공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유형을 보면 단열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방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세대에 따라서는 그 앞에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에 이렇게 면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창문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음 같은 경우에는 덧창 공사를 하면은 방음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거를 체감이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 단열이나 기밀이겠죠. 단열이나 기밀도 역시나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덧창의 문제는 뭐냐?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덧창이 좋은데 과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자유롭죠. 기존 창문에다가 앞쪽으로 덧창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여건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창문을 설치한 다음에 인테리어 목공팀이 와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덧창 공사는 일단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화면에 나와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수반하지 않는 창호 단품 공사만 하는 세대였는데 창호만 하는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워낙에 인테리어가 좀 오래되고 나는 이거 창문 때문에 시끄럽고 더워서 춥고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고 할 때는 인테리어 마감을 조금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나는 성능만 올라오면 되니까 마감이 좀 투박하거나 그렇게 깔끔하게 안 떨어지더라도 창문을 일단 대자 이러면 덜 고민스러운데 세대 같은 경우에는 토탈 인테리어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때는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창문을 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고 기존 창문에다가 그냥 이렇게 랩핑지 화이트 색상에 맞춰서 필름 랩핑을 해놓은 정도였는데 문제는 창호 성능은 그대로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창호만 다시 하는 경우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당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창들 앞에 이렇게 덧창을 넣을 수 있는 젠다이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도 보시면 공틀이라고 부르잖아요. 창호하고 벽이 만나는 그 공간에 이렇게 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살짝 튀어나와 있는 젠다이 선반 구조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창호를 넣을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덧창을 하지 않고 덧유리를 대주는 방식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파란색은 기존의 창호 커튼월 알루미늄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유리가 끼워져 있는 게 기존 창호의 형태인데 그 앞쪽으로 이렇게 복층 유리를 한 겹 추가로 형성을 해주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덧창이 그렇게 좋은데 왜 이거를 했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워낙에 넓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두 칸이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덧창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PVC 창호를 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거실은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커튼홀 느낌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유리 방식을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유리 방식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아무래도 디자인이겠죠. 커튼월이 아무래도 딱 봤을 때 세련된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그대로 살리시고 싶으면 유리만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유리만 추가하는 방법이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우선순위로도 두 번째지만 어렵기도 훨씬 어렵습니다. 유리만을 핸들링을 해야 되는 공사 조건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기존 유리하고 새로 생성되는 유리 사이에 발생하는 이 공기층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공기층에서의 습도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안에서 내부 습기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안에서 결로도 발생시키고 오염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 안쪽에 공기층에 대한 습도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라는 부분이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는 푸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정밀하게 시공으로 구현을 해야만 성능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기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시공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유리 교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실이었는데 기존 창호랑 새로 덧댄 창호 상간의 안쪽에 엄청난 내부 습기가 발생을 해서 뿌연 상태로, 지금은 저희가 교체를 완료한 상태에서 찍어서 이런 투명도가 나왔는데 전에는 완전히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유리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리를 아예 그냥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층유리를 넣었던 방식입니다. 대략적인 말씀은 다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시공을 할 때 사진들을 쭉 보면서 몇 가지 설명들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영으로 생산하는 공장에서 자재가 출발할 때의 사진입니다. 이 자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덧창이었죠. 창호를 하나 더 한 겹을 실내 측으로 대주는 공사인데, 이제 슬라이딩 형태의 창문이 들어가는 거고, 슬라이딩 그 창짝은 이미 유리가 삽입이 돼 있는 상태로 움직입니다. 유리라는 취약한 자재들이 이런 프레임 안에 갇혀서 이렇게 핸들링이 될 때는 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알유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갇혀있지 않고 유리가 별도로 돌아다니는 공사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바깥에 쭉 길이 방향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이 프레임입니다. 창틀이죠. 그 창짝들이 양옆으로 슬라이딩이 되게끔 하려면 레일이 필요한데, 그 레일 구조를 갖고 있는 프레임인 거죠. 이 프레임들도 일반 아파트에서는 사각으로 짜서 양중을 하면 되는데, 아이파크 분당의 양중 조건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 화물 엘리베이터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자면 전체 창호의 사이즈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조립 상태인 거죠. 자재만 조립을 하고 필요한 가공들만 여기다가 해서 이런 넉다운 방식으로 가져가고, 중요한 거는 이걸 가져가서 현장에서 사각 형태로 짜야 되는데, 이게 그 어떻게 짜느냐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방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쓰던 꺽쇠라든지 이런 켓이라고 부르는 철물들, 그런 것들도 갖다 해봤는데 여러모로 제 성에 차지 않아서 뒤져보다 보니까 해외에서 가장 적합한 자재 이미 생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조하고 있는 해외 업체에 별도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주문 제작을 해서 가장 적합한 이 사이즈에 딱 맞는 그런 하드웨어를 공수를 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사진들을 보시면 이런 자재들이 벽체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요철 부위들이 레일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 롤러가 이 레일에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마감들을 좀 보시면 이미 이렇게 다 설치했을 때 마감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저희가 시공을 잘해서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젠다이 구조가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한 마감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안방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한번 끝낸 곳에다가 설치한 창호라고는 믿겨지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마감이 나옵니다. 다른 콘텐츠들을 좀 보시면, 기존의 창문 앞에다가 저희 창호를 했을 때 마감 디테일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거실 부분은 덧유리 공사로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리만 여기다가 끼운 건데, 사실은 공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일반인들은 이게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시는 조건이 되겠죠. 공사하는 중간에 찍은 겁니다. 기존에 보시면 여기는 유리가 실외 쪽으로 딱 붙어있는 복층 유리만 하나 있는데, 안쪽으로 유리를 갖고 와서 됐다고 하면 이제 사중 유리가 되는 거죠. 시중에 초고단열 주택을 지을 때 들어가는 창문 사양들이 삼중유리입니다. 삼중유리를 넣는데, 이거는 개념상 보면 사중유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복층유리, 두 겹짜리 유리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공기층을 또 하나 형성시키고 2겹짜리 또 복층유리를 댔기 때문에 총 4개의 단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기층은 하나, 둘, 셋, 또 3개가 생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이제 유리 사양을 갖는다. 면적비로 보면은 프레임보다는 유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만의 이 성능 개선 통해 가지고도 엄청난 단열 성능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고객님이 가장 이제 불편해하셨던 소음의 유입에 대해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2겹의 유리가 더 생긴 거고, 이 유리를 시공한 다음에 마감 실리콘을 또 해주기 때문에 어떤 틈새 부분도 한번 다시 메꿔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한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리 사양을 보시면 KCG 글라스의 정품 로이 유리고 아르곤 가스 안에 채워져 있고, 복층 유리라는 게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을 시켜주잖아요. 그 스페이서 감봉이라고 하는데, 감봉의 소재도 이제 중요합니다. 익숙한 건 실버세에 나오는 이제 일반 감봉이고 금속 소재로 만들어져서 열전도율이 조금 있는 편이고, 여기 보시면 감봉 부위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단열 감봉입니다. 단열 감봉은 열 전도가 훨씬 더 떨어지는 소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유리 사면 부분에서의 결로 발생한 확률도 많이 낮아지고, 전반적인 이 유리의 단열 성능도 올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층 사이에는 일반 건조 공기가 아니라 아르곤 가스를 채워서 단열 성능이 더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당 아이파크 공사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만큼 하고 나면 고객님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세요. 특히 거주중 공사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 만족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어렵다 말씀을 드려도, 제가 상담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목격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더 신뢰가 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모로 하고 나오면 보람찬 공사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체력도 방전됐고 이쯤에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달아주셔도 되고, 공사 문의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에 남겨주셔도 되고, 영상의 말미만 보시는 분들은 서두를 좀 보셔갖고 저희가 작성해놨던 컨텐츠도 좀 보시고 하면서 고민 해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사빠남이었습니다.